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성태윤입니다. 민생 토론에 관련해서 오늘 언론 브리핑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총 20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20차례 진행을 계기로 민생 토론회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난 2월 25일 브리핑 이후 진행된 민생 토론회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생 토론회의 성격과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 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재개정,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를 정교하게 정책화하여 실행하고 이를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민생 토론회는 매년 실시하는 부처 업무 보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장관 독대 보고 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을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로 소통형, 현장형 업무 보고이며 개별 부처 단위의 분절형에서 국민들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업형, 해결 지향형 업무 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토론회는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를 구현하는 플랫폼입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라는 각오로 토론, 검토에 그치지 않고 해답을 제시하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 플랫폼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50여 년간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경제, 사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면 개편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고 안보와 경제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술, 담배 판매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을 현장에서 듣고 법률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6일 만에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는 산업부, 과기부,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된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4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고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문화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하여 15개 신규 국가산단에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위한 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5번째 민생토론회는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이란 주제로 전국 1억 300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천안, 홍성, 논산 국가산단 복합 클러스터 개발, 당진 기업 혁신파크, 태안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국토의 8.2%에 달하는 곳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도입된 이래 급격한 도시화, 국방기술의 발전, 안보구조의 변화 등 제반 여건은 변화하였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규제는 관행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반세기 만에 전면 개편해서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의 기묘한 부분만 남겨두고 해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3차 민생토론회에서도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된 지 30년이 다 되었음에도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울산 사례를 다룬 바도 있습니다. 울산과 같이 지역이 스스로 비교 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고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16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행사에서는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고품격 생태 탐방 코스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명품 국립공원으로 만들고 동성로 관광특구, 뮤지컬 컴플렉스, 근대미술관 건립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하여 대구를 환경, 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고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을 통해서 대구가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17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민생토론회에선 400명의 청년과 13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각종 청년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넓히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며 연간 최대 240만 원 수준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를 통해서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전용 자산 형성 우대 상품인 청년 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중도 해지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를 늘렸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영화 관람료 지난 2023년 7월에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에 이어서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챙겨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서 기업의 부담도 덜고 출산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18째 민생토론회인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해온 인천이 항공, 해운, 물류가 결합된 전진기지로서 발돋움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의 전략산업인 항공과 해운 산업의 대혁신을 이끌어내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과 첨단 복합 항공단지 조성, 인천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고 여객 터미널 배후 부지를 개발하는 등 골든 하버 프로젝트 착수를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요금이 오르는 등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GTX-B 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울 인천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19번째,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양강 댐 심층에 차가운 물을 데이터 센터의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은 또다시 임금 스마트팜의 난방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333 프로젝트를 통하여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육성하고 이를 계기로 환경과 결합된 산업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5색 케이블카 착공과 더불어 올림픽 스키 경기장이었던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강원도를 고품격 산악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20번째, 미래 산업과 문화로 도약하는 전남 행사에서는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의 스페이스포트로 발전시키고 관광 문화산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산업 예타 면제를 통하여 산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여 상업 발사를 지원한 한편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건립으로 발사체 사업화와 시험평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남 광주 구간에 한국형 아우토반을 건설하고 강진 완도 고속도로, 전라선 익산 여수간 고속화 등 생활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검은 반도체로 K푸드이자 국내 수산물 수출 1위인 김 산업을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공, 유통시설을 추가 건립하고 특히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통하여 어민들의 수산자원 회복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즉각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 이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 지원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고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도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토론회 종료 3시간 만에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6일 만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선시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도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행되었으며 곧 부산에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경우 중앙정부, 지자체, 대형마트, 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사하구 등 5개 구는 5월에, 해운대구 등 나머지 11개 구군에서는 7월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과 판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이러한 상생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서 민간 TF를 구성하는 등 사전 작업에 즉시 착수했고 2차례의 관계 차관회의를 정책실장 주재하에 개최하였고 한 차례 비상경제장관회의도 부총리 주재로 거쳐 조율하였으며 조만간 전체 부담금의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본 부담금 정비는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함으로써 2002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생 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며,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 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며, 개최 장소도 대통령께서 지난 3월 14일 전남 무안에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이번뿐 아니라 전남에서 여러 차례 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민생과제 발굴과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빠른 시간 내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